아이가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안정한 부모라고 해도 그 부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불안형은 더욱 관심을 끄며 집착하는 방식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회피형은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으며 알아서 자라는 아이가 되어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이였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우리의 마음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안정적인 방식이 습관이 되었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금 상황을 판단했고, 회피, 불안, 혼란, 이런 애착 패턴을 만들어 우리를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양육자와 관계 맺는 방식을 환경에 맞게끔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 불안정 애착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심리 기제들이 모두 그러한 것처럼 모든 방식에는 이점과 부작용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어릴 적 내 무의식이 선택한 이 불안정 애착의 장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회피형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갈등이나 문제로 인해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요. 스스로의 필요를 자급자족할 수 있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입니다. 타인의 욕구와 목표를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깊은 정서적 관계를 피하기 때문에 감정에 덜 휘둘리며 좋은 성과도 낼 수 있고요. 만약 조직의 결정권자가 회피형이면 개인적인 관계보단 성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회피형은 스트레스와 감정에 대처할 때 인지적 재평가라는 전략을 주로 사용합니다. 인지적 재평가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감정보다 상황의 사실에 이성적으로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몰아치는 감정에 압도당할 위험을 줄여주고요.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복잡하게 얽히고 감정으로 얼룩진 상황을 차분하게 교통정리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가족들이 심하게 싸울 때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감정을 꾹꾹 무의식 저 너머로 눌러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감정을 접어두고 최대한 냉철하게 상황을 보려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누가 더 잘못했고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달래줘야 될지, 혹은 이 싸움이 왜 싸울 가치가 없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생각조차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지금의 폭풍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돌이 된 듯이 굳어있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는 놀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웃고 즐기고 싶은 마음, 가족들한테 화내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을 접어두고 좋은 대학에 가려는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중학생 때 따돌림과 괴롭힘을 겪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건 가족도 친구도 아니고 오직 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뿐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약 15년간의 회피형 생활은 참 힘든 세월이기도 했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만들어주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이 회피형의 장점이었다면,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면은 불안형의 특징입니다. 불안형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게 읽고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깝고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가족관계, 연인과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은 물론 직장 동료 등과도 가깝게 지내며 다양한 관계에서 오는 이점을 누리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육자의 미묘한 신호와 기분 변화를 읽어왔기 때문에 남들의 기분과 생각을 읽어내는 직관과 지각력도 발달했고요. 불안형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도 다양합니다. 고도의 감정 지능을 지녀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사람들을 이어주고 맺어주고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인적 자산을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감정들을 모두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풍부한 감수성을 지닐 수 있고 예술적 창의성도 뛰어납니다. 저는 대학 입학 후 제대를 하고 심리상담이라는 걸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회피형으로 살아온 부작용들이 마음에 너무 오래 쌓여서 불안, 우울, 신경과민으로 괴로웠습니다. 상담을 받고 돌봄과 감정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저는 회피형에서 불안형 애착으로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죠. 예전과 달리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관전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제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적이었던 인간관계가 깊어졌고 제 마음에 들고 말이 통하는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조로운 무채색의 일상이 아닌 여러 감정으로 채색된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색이 칠해진 날도 있었지만 고통의 색으로 뒤덮인 날도 있었습니다. 회피형으로 지낸 15년이 매일 기온이 0도의 날씨가 지속되었던 그런 추운 계절이라면, 불안형으로 지낸 10년은 영상 30도와 영하 30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참 변덕스러운 계절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사랑받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괴로운 날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그 시간 동안 감정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고
친밀하고 깊은 인간관계도 시도해보고 지금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경험들도 쌓게 해줬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기에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연애도, 우정도, 모임도 하면서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낼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얻기도 했습니다.